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과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배를 울리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모든 관심이 이 산타 랠리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시장은 이 밀당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연말 2주 전부터 시작되는 산타 랠리에서 첫 주에는 그 기대감을 잠깐 접게 만드는가 싶더니 또 이 마지막 주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소소한 산타 랠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 이 밀당을 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 밀당의 고수인 저희 퍼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화요일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대형주 상승을 이끌었고요. S&P 500 지수도 11개 주요 산업군이 모두 상승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와 크립토 시장 모두 연말을 맞아서 탄력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굵직한 이슈들을 헤드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0일에 취임할 예정인데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칭했었죠.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는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 첫날에 최소 한 건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가 행정 권한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를 추진할 수가 있을지 아니라면 의회 법안이 필요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전략 강화를 위해서 보통주와 우선주 발행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식 발행 확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년간 42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계획으로 향후 비트코인 매입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2020년 첫 비트코인 매입 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설립자인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자산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현재 416억 달러, 약 44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요, 우리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세를 느낄 수가 있는 소식입니다. 알트코인 ETF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간 솔라나와 리플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의 알트코인이 SEC의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도지코인 ETF 신청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알트코인들의 ETF 신청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10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2% 상승하면서 9만 9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과 리플은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보이는 추세인데요. 와중에 솔라나는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19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의 밀당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퍼즈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그 산타 랠리가라고 하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네. 산타 랠리라고 하면 한 12만 달러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많이 소소하죠. 네,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런 상황에 맞춰서 또 저희가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좀 매매에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 저희 나눠볼까요? 저는 최근에 전문가님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차트 공부할 때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어쨌든 꾸준히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저거 또 해? 라고 하고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모르는데 지금 뭘 하는 거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또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엘리엇 파동이랑 퍼즈 각도선을 주로 쓰고 그다음에 추세를 볼 때는 볼린저 밴드를 주로 쓰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볼린저 밴드가 선이 3개거든요.
상단선, 하단선, 중심선 이렇게 있는데 이 네. 중심선이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시간이 남으면 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알려주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빨리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빙 네.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제 뭐 며칠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의 정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30일선이라고 하면 네. 이게 지금 여기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요 위에가 이제 SMA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그 단순 이동평균, 심플 무빙 에버리지인 건데, 네. 여기가 이제 30이 되어 있고 클로즈가 되어 있는데, 클로즈라는 건 뭐냐면 종가 마감 기준.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해서 30일이면 요 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개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게 이동평균선이 요거 30일 이동평균선인데, 그럼 여기 있는 요게 어떻게 나온 거냐? 여기에 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있냐?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물어보신다면 설명해드려야겠죠? 네. 네,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봉이 30개 있는데 네. 아까 클로즈가 종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가를 이게 딱 표시하면 다 여기 이렇게 종가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다 종가인데 각 봉의 종가, 네. 끝에 마무리되는 가격, 네. 종가 끝에 마무리되는 가격이에요. 네. 그거를 평균 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있는 거를 다 평균을 내 보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30개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뒤로 30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뒤로 30개의 요 봉에 있는 종가 마감을 가격을 평균을 내면 여기가 있는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거에 30개로 하면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요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을 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평균을 내니까 요 가격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요 그 종가의 요 평균을 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동평균선은 해당 기간에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선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모인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좀 모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락 추세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모여서. 예. 이렇게 하락 추세니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 31선 여기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31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기간에 심리가 모였기 때문에, 네. 30일 동안에 사람의 심리가 모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3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여기다 보니까 하락 추세일 때는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서 이제 종가 마감해서 어떻게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심리가 모여 있어서 하락 추세일 때는 여기서 저항받는 경우가 많고, 네. 반대로 상승 추세일 때는 여기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라 보면 여기 지지, 여기 지지,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해서 종가 마감 기준으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 지지, 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추세일 때는 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하락 추세에서는 요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로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거 지지받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는 건지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나오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네.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보고, 뚫렸으면은 하락 추세가 꺾였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뚫고 올라갈지 아닐지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 뚫고 올라갔으면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 하락 추세가 끝나고 횡보 추세로 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후행성 지표니까 이제 요걸 보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횡보 구간이면은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이제 횡보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엘리엇 판정이 아니고 볼린저 밴드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알면은 뭐 거의 다 한 거긴 한데, 근데 그 이동평균선을 평소에 좀 접해보신 분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냐면 이동평균선 원래 21선 쓰지 않나?
그래서 이평선인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야. 이동 평균선이어서 아, 이평선이고. 이동 평균, 네. 20일 평균이 아니고. 아니고. 네. 5일선도 많이 쓰고 원래 네. 121선도 많이 써요. 주식에서는. 그 피디님 즐거워하고 계세요 지금. 네. 네. 5일 이평선이나 안 그러면 네. 뭐 20일 이평선, 뭐 120일 네. 이평선 이런 거 주식에서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코인에서는 30일 이동평균선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걸 보면은 네. 자, 이 볼린저 밴드인데 이 중심선은 어쨌든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고 얘는 네. 가운데 있는 요 선이 3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어, 그래서 확실히 요 저항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잘 맞는다 안 맞는다는 뭐냐면 뚫을 것 같은데 약간 페이크를 주는 요런 구간 있죠. 네. 뚫을 것 같은데 안 뚫는 요런 구간. 네. 요런 게 이제 페이크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20일은 요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많고 얘도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 30일선 보면은 깔끔하게 여기서 저항받죠. 여기서 그러네요. 깔끔하게 저항받고 네. 여기서 여긴 아예 공간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맞는 게 있는데 코인에서는 30일선이 더 잘 맞는다는 거예요. 예시를 더 보여드리면 네.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얘는 20일선인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기는 상승 추세가 뚫렸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얘를 보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네. 아 그럼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할 때 21선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어요? 31선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어요? 코인 시장에서는 30일이 좀 더 맞는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내려가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하락 추세가 끝났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요 실제로는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30일선 같은 경우 여기서 딱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30일선이 더 잘 맞아요. 근데 그러네요. 그냥 무조건 잘 맞습니다라고 하면 네. 안 되죠, 당연히. 아, 이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물론 뭐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21선이라는 건 주식에서 나오는데 주식에서 이제 21선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주식은 그 일주일에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되는지 혹시 아세요? 5일 아닌가요? 맞아요. 주말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이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은 5일 곱하기 4니까 20이죠. 네. 그래서 주식에서 20에서는 한 달의 심리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를 반영할 때 그러면 뭐 30일선도 되고 뭐 20일선도 되면은 뭐 31일선도 되고 35일선도 되고 막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유의미한 구간이 있어요. 누구나 생각해도 다 유의미한 구간. 한 달의 심리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반년의 심리나 1년의 심리도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6주선이나 52주니까 52주선이나 네. 52주 이동평균선이나 안 그러면 26주 이동평균선도 많이 쓰이고 음.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한 분기가 3달이니까 네. 뭐 이제 한 분기를 따질 때는 그 50일선을 좀 많이 쓰죠. 뭐 많이 쓰는데 네. 계속 어쨌든 말씀드리면은 네. 해서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는 한 달의 심리를 반영한 거예요. 근데 코인은 일주일에 며칠 거래해요? 7일이요. 맞아요. 네. 일주일 내내 거래하죠. 쉬지 않고 네. 가죠. 그러면 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주간의 심리잖아요. 그러네요. 네, 3주간의 심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그 한 달의 심리를 보려면 20일선이 아니고 30일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21선을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121선을 많이 쓰거든요. 아, 왜죠? 교수님? 왜냐면 계산을 해보면 한 달이 20일이잖아요. 네. 그럼 120일이면 6개월이죠. 네. 그래서 6개월의 심리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121선을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에서는 121선이 잘 맞기도 해요. 근데 주식에서 121선 잘 맞으니까 잘 맞는다는 소리는 올라갈 때는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네. 떨어질 때는 거기서 저항받고 떨어진다는 소리인 거예요. 네. 아까 봤듯이 그러면 페이크 구간이 없지. 근데 121선을 잘 맞네? 그러면 코인에다 갖다 써야지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에서 121선은 6개월간의 심리가 모여 있는 건데 코인에서의 121선은 4달이잖아요. 너무 짧네요. 그렇기도 하고 차라리 한 분기 3달 하든가
차라리 90일선을 쓰던 거야. 코인에서. 애매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120일선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121선이 잘 맞네. 코인 시장에서 적용시켜야겠다라고 하면 121선이 아니고 181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차트를 볼 때 생각 없이 봤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왜 20일, 30일 설정이 중요한지 딱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차트가 맞네 안 맞네 이동평균선이 맞네 안 맞네 차트는 다 뭐 선 그리기네 그림 그리기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제대로 모르고 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수학 같은 거 배울 때도 네.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듯이 그렇죠. 똑같은 뭐 예시 문제 뭐 이런 것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수능 때는 다 처음 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차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러한 그 원리를 방금 왜 이렇게 쓰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렇죠. 라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요건 주식이랑 이제 코인에서 좀 달라지는 점을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 건데 네. 자 26주선은 뭐냐면 반년이에요. 그렇죠? 네. 52주가 1년이니까 26주선은 반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이니까 요 121선이랑 26주선이 똑같아야 돼요. 코스피에서 주식에서의 120일은 반년이고 네. 그 다음에 180일은 별로 의미 없는 선이잖아요. 주식에서. 그래서 얘 빨간색 선이랑 26주 파란색 선이 똑같고 검은색 선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지금 거의 일치해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것 네, 같아요. 검은색만 따로 가요. 음. 근데 코인은 달라요. 코인은 자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얘 180일이 반년이죠. 네. 그래서 코인은 이 검은색이랑 파란색이 똑같고 빨간색이 달라요. 아,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검은색이랑 파란색이 이렇게 같이 가고 오. 빨간색만 다릅니다. 네. 이게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거 겹쳐 있는 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가지고 확대하면은 보면은 검은색이랑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거의 겹쳐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실히 다르죠. 네. 주식은 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일치하는데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검은색이랑 파란색이랑 일치한다. 그러네요. 왜? 코인은 일주일 내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년의 심리가 모여져 있는 게 140, 오늘 말꼬리네요. 180일? 180일 선이고 네. 그다음에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만 영업하기 때문에 그 6개월간의 심리가 모인 선은 이제 120일 선이다. 네.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주식에도 120일 선 잘 맞죠? 코인에도 갖다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게 뚫고 떨어지면 하락 추세입니다. 라고 했는데 막 올라가고 뚫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고 안 그러면 뭐 121선 맞아가지고 요걸 지지받고 올라가면 됩니다. 했는데 뚫고 떨어졌는데 또 계속 올라가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에휴 이동평균선 안 맞네. 안 맞는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아까 보여주신 30일 선으로 보니까 깔끔하게 딱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고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도 제가 이제 RSI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엘리엇 파동, 뭐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쓰면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안 맞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완벽한 지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지표만 가지고 매매하지. 근데 지표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상황엔 안 맞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상황에 잘 맞는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사람들이 참 안 해요. 아. 네, 그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 정도는 잘 모르시고 근데 어려워요.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사실 모르고 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쓰다가 안 맞는 거예요. 어. 왜 안 맞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직접 알아내신 네, 거예요? 뭐 알아냈다기보다는 네. 이거 인터넷만 뒤지면 사실 잘 나와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식이 다 나와 있고 RSI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공식이 다 나와 있고 근데 그 정도까지 공부 안 하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맞아고 그냥 넘어가야죠. 아, 그렇죠. 네. 안 맞네?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제 왜 안 맞는지를 알면 훨씬 더 잘 활용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주식 전문가이신 분들도 아마 이런 걸 모르고 쓰실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해서 네. 조금만 더 알고 쓴다라고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제 생각에는 볼린저 밴드 할 시간은 좀 없으니까 네. 이동평균선 가지고 차트 분석을 시간 남으면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정리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 그 기간의 심리가 모여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심리가 모여 있는데 아무 기간을 쓰면 안 되고 유의미한 기간을 써야 된다. 그 유의미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 네. 혹은 반년. 그다음에 1년. 52주선도 많이 쓰거든요. 네. 1년. 이런 네.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그 해당 기간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일 때는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 아까 봤죠? 네. 상승 추세일 때는 지지받고 올라가고 하락 추세일 때는 맞고 떨어진다. 저항받고 네. 떨어진다. 그리고 횡보 네. 추세일 때는 왔다 갔다 거린다. 요것만 아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이해가셨죠? 네, 이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굳이 31선 안 쓰고 28일선 쓰시는 분도 계세요. 아, 무슨 차이예요? 7 곱하기 4하면 네. 28이니까. 네. 아, 정확하게 딱 한 달 떨어지도록. 네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31선이 더 잘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원리를 알았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내 생각엔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쓰시면 되니까, 네. 원리를 알았으니까 좀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 차트 봐주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 볼린저 밴드인데 요 중심선 이동평균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 빨간색 가운데 선 이동평균선인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뚫고 올라간 사실 이제 보시면은 횡보 구간이라 여기 구간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갔던 거고 네.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또 중심선 지지 그다음에 최근에도 중심선 지지 하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상승 추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수 자리를 찍는다라고 하면 중심선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할 만한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그러면 상승 추세는 일단 마무리가 된 거고 여기 하단선을 찍은 다음에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 이건 횡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맞고 다시 재차 떨어지면 하락 추세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요 중심선을 지켜주기만 하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차트 분석하는 게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가셨죠. 네, 이해가 다 갔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52주 선인데 52주 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심리가 모여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뚫고 떨어지면 하락장. 횡보가 잘 없어요. 네. 얘가 뚫고 올라가면 여기 이게 2023년도 한 3월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계속 상승. 요번에도 이제 올해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도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요게 뚫고 떨어지면 높은 확률로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확률로 하락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이 두 번 썼네요. 이게 예전에 이제 잘 안 맞았을 때가 보면은 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뚫고 올라왔는데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떨어지면 무조건 하락 추세, 뚫고 올라가면 무조건 상승 추세.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얘가 이제 요때 뚫고 올라왔거든요. 요때 뚫고 올라가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2주선 중요한 선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꾸준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주봉 말고는 일본어로 봤을 때는 30일 이동평균선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30일 이동평균선, 52주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수님 그럼 다음에는 차트 보면서 언제 횡보장에서 어떻게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일단 차트를 보는 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쉽게도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 아직 못 들었는데 이따 후토크 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제지표로는 연준의 4분기 GDP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25일 미장은 휴장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